안녕하세요. 올 여름 휴가로 다녀온 푸켓 여행을 소개합니다. 이번 여행의 컨셉은 불속성 효자의 소녀 감성 가족 여행입니다. 높은 언덕에 위치한 덕분에 인피니티 풀이 장관인 호텔을 소개해드릴 예정인데요. 영상 후반부에서 3개 타입의 객실에서 투숙해본 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님께서도 정말 좋아하셨던 카타비치 노을뷰 레스토랑과 야시장 롯띠 맛집도 안내해드릴 테니 이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공항에서 호텔까지는 클럽 픽업 서비스를 예약했는데요. 동남아 국제공항 대부분 그랩 픽업존이 따로 있는데 푸켓 공항의 경우 클럽보다 그랩 픽업존이 멀더라고요. 부모님 모시고 여행하는 분들께는 특히나 클럽 픽업 예약을 추천합니다. 웰컴티 핫타월 서비스와 함께 체크인을 하고요. 지난 여행에 이어 이번에도 공항에서 호텔 오는 길에 그랩 배달을 시켰습니다. 푸켓은 이전에도 몇 번 왔었는데 푸켓 시내 야경을 위에서 내려다보는 건 처음이에요. 생각보다 동네 곳곳에 불을 밝힌 곳이 많아서 야경도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돼지고기 요리를 주문했는데 향신료 냄새는 덜하면서 감칠맛이 있어서 부모님께서도 맛있게 드셨습니다. 오늘의 조폐. 이번 4박 6일 여행 내내 투숙한 로쿠 푸켓은 동네 뒷산 위치에 만들어진 부지가 매우 넓은 호텔이라 로비나 조식당을 갈 때 항상 버기카를 이용해야 합니다. 로쿠 푸켓을 선택한 이유는 이 높은 고도에서 바라보는 시티뷰, 오션뷰에 있습니다. 특히 제가 있는 로비 라운지도 대표적인 포토존이에요. 조식을 먹은 뒤 다시 버기카로 방까지 이동 중인데요. 하루 이틀은 재미있을 수 있는데 4박 내내 어디 움직일 때마다 버기카를 불러야 하니 좀 불편하긴 하더라고요. 푸켓은 7, 8월 기준 우기라서 걱정이 많았는데 오늘은 날이 기대 이상으로 좋아서 바로 인피니티 풀에서 수영하려고 합니다. 버기 기다리면서 세워라 내워라 하기. 연꽃멍 버들나무멍. 저는 인피니티 풀 사진을 보고 노쿠 푸켓을 선택했는데요. 호텔에서 해변가까지 층고가 높은 건물이 없어 시원한 전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연습을 위해 챙겨온 프리다이빙 마스크를 쓰고 바로 풍덩 들어가 봤습니다. 수심은 여느 호텔 수영장과 비슷했고 날이 더워서인지 물도 따뜻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보노보노처럼 배 뒤집고 하늘을 보면서 가만히 있는 걸 좋아했는데요. 이날은 날이 정말 좋아서 하늘을 계속 구경했어요. 이날은 모든 객실이 다 예약됐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피니티 풀에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여유를 즐길 수 있었어요. 호텔에 있는 4박 5일 내내 야외 수영장에는 보통 한두 팀 정도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인피니티 풀에서 사진 찍을 때는 사람이 없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더할나위 역시 만족스러운 환경입니다. 푸켓 해변가에 예쁜 호텔이 많긴 하지만 여느 호텔에서 보지 못하는 풍경인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인피니티 풀이 노쿠 푸켓의 본체라고 생각해요. 저는 사진 찍다 금방 지쳐서 다시 보노보노의 빙의에서 하늘 멍 때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만약 4박 이상의 푸켓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한두 박 정도는 노쿠 푸켓처럼 바닷가에서 거리가 먼 호텔을 선택하는 것도 도파민 중독자들에게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두 가지 목적으로 시내에 가는 중인데요. 장보기와 환전하기입니다. 푸켓은 카드나 QR 결제가 아직 잘 안 되는 곳이 많아서 현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푸켓은 너무나 관광섬이다 보니 올드타운이나 유명 해변가 근처에는 환율이 우호적이지 않은 환전소가 많은데요.
후기를 찾아보니 센트럴 페스티벌에 있는 환전소 환율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갖고 있던 달러와 유로를 바트로 환전하고 장도 볼 예정입니다. 곧 도착할 쇼핑몰인 센트럴 푸켓은 센트럴 플로레스타와 센트럴 페스티벌 건물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 쇼핑몰을 푸켓에서 가장 큰 쇼핑몰로 생각하면 됩니다. 푸켓섬의 유일한 에르메스 매장도 센트럴 플로레스타 건물에 있는 만큼 크고 고급스러운 포지셔닝인 걸 알 수 있어요. 반면에 센트럴 페스티벌은 상대적으로 대중적인 매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건물은 2층에 다리로 연결되어 있어서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푸켓 우기인데도 불구하고 날씨가 정말 청명하죠.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기후변화로 푸켓 우기도 비가 안 오는 날이 많아졌나 보다 하고 희망 회로를 돌렸습니다. 그랩 목적지에 센트럴 페스티벌을 찍었는데 센트럴 플로레스타에 내려주셔서 이왕 이렇게 된 거 푸드코트에서 점심부터 먹기로 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푸켓에 왔을 때는 파통비치 근처에 있는 정실론이 제일 활성화된 쇼핑몰이었는데 정실론에 비해 규모가 매우 커서 태국 경제의 성장을 실감했어요. 입점한 식음료 매장도 크고 깔끔했습니다. 여기 푸드코트는 음식을 주문할 때 현금카드를 충전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는데요. 관광객의 경우에는 먹고 싶은 음식 가격을 기억해뒀다가 딱 그만큼만 충전하면 됩니다. 비슷한 듯 다른 음식을 파는 매장이 많아서 너무 고민이 많았는데요. 배달제의 첫 끼라서 일단 팟타이를 시키고 사람들이 몰려있는 매장에서 다진 돼지고기 덮밥을 주문했어요. 둘 다 태국에서 실패하기 어려운 메뉴인데 팟타이는 다소 실망스러웠어요. 방콕에서는 가판에서 파는 2,000원짜리 팟타이만 먹어도 진짜 맛있는데 여기는 한국 시판 소스로 만든 팟타이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이 푸드코트에 입점한 음식점들의 복불복이 심한 것 같으니 웬만하면 쇼핑몰 직원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주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후식으로는 망고 쉐이크를 먹었는데 한국에서 파는 쉐이크보다 확실히 녹진해요. 푸드코트 바로 근처에 대형 식료품점이 있어요. 초밥처럼 끼니를 때울 수 있는 음식도 깔끔하게 포장되어 있습니다. 일단 여행에서 쓰고 한국으로 가져갈 샴푸부터 사려고 해요. 샴푸, 헤어 트리트먼트, 샴푸. 선실크가 유명하다던데? 제주도에 장미가 유명했었나? 몰라. 치약을 왜 사? 너가 한다지 않았어? 치아보도. 아, 그래. 건포도. 말린 과일이나 과자도 종류가 정말 많더라고요. 캐슈넛? 닭껍질 과자는 한국에서 보기 힘들어서 몇 봉지 사봤습니다. 그리고 고급몰에 있는 마트라 그런지 과일도 오와 열이 딱딱 맞춰진 채로 포장되어 있더라고요. 예전에 동남아 여행 오면 망고 자르는 것도 일이었는데 이제는 다 잘라서 판매하니까 편하더라고요. 여기서 망고도 2팩 샀습니다. 내장 같아. 연어알 이런. 포멜로를 비롯해 파파야랑 동남아 특유의 과일 이것저것 구경하다가 마트를 나섰습니다. 아, 파파야야? 파파야 씨가 이렇게 크구나. 아, 두리안. 자동차 뭐야 이건 또. 마트가 있는 층에서 올라오면 명품 브랜드 매장이 즐비한 센트럴 플로레스타의 진짜 모습이 나옵니다. 저는 새로운 도시에 갈 때 에르메스 매장부터 검색해서 주요 상업지역 위치를 판단하는 편이에요. 환전소가 있는 센트럴 페스티벌 건물에 가기 위해 미련 없이 2층으로 올라갑니다. 센트럴 플로레스타와 페스티벌 건물은 이렇게 다리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 꽃 너무 웃긴다. 8월 12일은 태국 시리킷 왕대비의 생일인데 이날을 어머니의 날로 기념한대요. 공휴일이라고 하지만 푸켓 대부분 매장은 정상 영업했습니다. 그리고 센트럴 페스티벌 4층에 올라오면 이렇게 환전소와 은행 몇십 곳이 모여 있습니다.
후기에서 알려준 환전소 환율이 제일 유리한지 확인하고자 가는 길에 모든 환전소를 다 확인해 봤는데요. 여기 환율 맛집. 인정. 발리도 여기처럼 시내 관광으로 유명한 곳은 길이 꽉 막힐 줄 알고 오토바이를 불러서 갔는데요. 네, 굳이 오토바이 안 타셔도 됩니다. 덥고 살만 타더라고요. 생각보다 올드하지 않은 올드타운에 도착했습니다. 인도도 깨끗하게 정비되어 있고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매력적인 동네로 느껴졌습니다. 예전에 푸켓에 왔을 때는 파통비치 근처 위주로 돌아다녔는데 전 오히려 파통비치보다 뒤에서 보여드릴 카타비치나 이런 올드타운의 감성이 더 푸켓의 매력을 배가하는 것 같아요. 예쁜 카페가 있으면 들어가려고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거다 싶은 곳은 잘 안 보여서 로띠 가게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도로에 오토바이가 돌아다니긴 하지만 방콕이나 발리, 하노이에 비하면 쓱 피하면 되는 수준이에요. 구글 지도로 급하게 발견한 로띠 가게인데 깔끔하고 시원하고 친절합니다. 저는 바나나와 누텔라를 넣은 로띠와 시노 타이 밀크티를 주문했어요. 먼저 밀크티와 귀요미 코끼리 인형이 나왔는데요. 보통 타이 밀크티는 주황색인데 이건 초코색이더라고요. 근데 초코맛도 살짝 나면서 뭔가 정체모를 향이 느껴지는데 호불호가 있을 수 있는 맛입니다. 신기한 맛이다 하면서 맛있게 먹긴 했지만 오리지널 타이 밀크티가 훨씬 더 맛있긴 해요. 드디어 누텔라 가득 로띠가 나왔는데요. 맛이 없을 수 없는 비주얼이죠. 말 그대로 그렇습니다. 제가 방콕에서 먹었던 로띠 정도는 아니지만 한국에서 먹었던 가짜 로띠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맛있습니다. 쾌적한 환경에서 로띠를 먹고 싶은 분들은 이 가게를 추천하고요. 진짜 야생의 JMT 로띠를 먹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영상 말미에서 소개할 야시장에서 로띠를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박수가 나올 정도예요. 참고로 여기서 로띠를 포장해서 부모님께 가져다 드렸더니 부모님들도 맛있게 드셨어요. 이번 여행에서 부모님들께서 가장 좋아하셨던 식당을 소개합니다. 더 보트하우스 레스토랑은 호텔 더 보트하우스 푸켓의 1층에 있는 레스토랑이라 기본적으로 직원들 서비스도 훌륭하고 화장실을 비롯한 건물 전체적으로 깨끗해서 부모님들을 모시고 오기에 안성맞춤입니다. 뷰는 영상으로 보시는 그대로 환상적입니다. 나중에 푸켓 여행을 정리하는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파통비치를 추천하지 않고요. 특히나 가족여행에서 파통비치를 가는 건 정말 굳이 싶은 마음입니다. 카타비치나 카론비치로 눈을 돌리면 이런 멋진 노을뷰를 볼 수 있는 레스토랑을 예약 없이 방문할 수 있어요. 부모님께서도 레스토랑을 잘 찾았다고 여행 내내 칭찬하셨습니다. 파통비치에서 멀수록 비치에 사람이 별로 없는데 카타비치는 여유로운 바다 풍경 그 자체를 즐길 수 있어요. 카타비치든 카론비치든 비치 정면보다는 사이드에 레스토랑이나 카페, 예쁜 술집이 있으니 구글 지도를 검색하실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발리 스미냑에서 봤던 노을을 항상 마음속에 품고 사는데 이제 푸켓 카타비치에서 본 노을도 종종 생각날 것 같아요. 주문한 뒤 직원분께 사진을 부탁드렸어요. 가운데는 저희 가족인 마르코와 폴로예요. 농담이고 누구세요? 공교롭게도 6인 가족 대형으로 찍혔네요. 어쨌든 노을이 예쁘니 넘어갑니다. 주문한 음식이 나오기 전에 에피타이저가 나왔습니다. 빵은 맛있었고 오이로 만든 디저트는 생소한 맛이었어요. 메인 요리로는 팟타이, 파인애플 볶음밥, 오징어 튀김, 다진 돼지고기 덮밥을 주문했는데 모두 다 성공적이었습니다. 특히 팟타이는 제가 이번 푸켓 여행에서 먹은 것 중에 제일 맛있었어요. 서비스 차지와 부가세까지 더해서 한 15만원 정도 나온 것 같아요. 푸켓 물가에 비해 당연히 가성비 있는 식당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성인 4명이 호텔 1층 식당에서 노을을 정면에서 감상하고 먹은 것을 고려하면 가심비 충만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음식을 먹다 보니 하늘은 더 완연한 붉은빛을 띄었습니다. 그냥 대충 찍어도 SNS에 올릴 사진이 나옵니다. 해변에 있는 사람들 모두 다 노을멍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혼자 오거나 친구, 연인과 함께하는 여행에서는 돗자리 피고 맥주를 마시면서 노을을 감상하는 것도 낭만이 있을 것 같아요.
저기 밝게 보이는 것도 레스토랑 겸 술집이더라고요. 빈티지 힙스터 컨셉이라 젊은 친구끼리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동남아 여행의 필수 코스, 야시장도 왔습니다. 카타 나이트 마켓은 이번 푸켓 여행에서 가장 관광객 밀도가 높은 장소였습니다. 이렇게 야시장 매대에서 산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테이블도 넓게 설치되어 있어서 관광객들에게 유명한 게 아닌가 싶어요. 저희는 이미 배가 부른 상태라 디저트류 위주로 찾아봤는데요. 사람이 많은 로띠 매대가 있길래 일단 줄을 섰습니다. 로띠와 철판 아이스크림을 파는 곳이더라고요. 제 차례가 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철판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화려한 과정을 지켜보니 시간도 빨리 지나갔습니다. 저는 코코넛 아이스크림이 올라간 바나나, 누텔라 로띠를 주문했어요. 제가 알던 극락 가는 로띠 맛입니다. 카타 야시장에 오신다면 여기서 꼭 로띠를 드셔보세요. 영상 마지막은 제가 4박 5일간 묵었던 노쿠푸켓 투스쿠기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부모님을 모시는 여행이라 4박 내내 같은 호텔을 투숙했고 대신 지루하지 않게 3개 객실에서 투숙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기본 타입인 스튜디오 로프트입니다. 61제곱미터라 호텔 기본룸 치고는 매우 넓은 편이에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침대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소파, 테이블이 설치되어 있어요. 적당히 편한 침대 위에는 웰컴 장식이 올려져 있어요. 그리고 노쿠푸켓은 웰컴 푸드로 말린 망고와 캐슈넛을 주는데 둘 다 맛있습니다. 저는 견과류를 잘 먹지 않는 편인데 이 캐슈넛은 한번 먹기 시작하면 계속 손이 가더라고요. 이 스튜디오 로프트의 특징은 화장실이 방만큼 넓은 점입니다. 지나치게요. 웬만한 스위트룸 화장실보다도 더 넓어요. 미니바 쪽에는 컵뿐만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개의 식기가 준비되어 있어서 배달 음식을 먹을 때 유용했습니다. 냉장고에는 제로콜라, 슈왑스, 코코넛 음료, 싱어 맥주와 물이 각각 2개씩 준비되어 있는데 물뿐만 아니라 나머지 음료도 다 무료예요. 옷장도 널찍하고 특히 안에 있는 비치타월과 비치백은 해변가에 놀러 갈 때 유용하게 썼어요. 동남아는 보통 밤 시간대에 도착하기 때문에 테라스를 열면 이렇게 어두컴컴하게 보이지만 도시에서는 듣기 힘든 낭낭한 벌레 소리를 들으니 시골 할머니 댁에 온 기억이 나서 왠지 포근했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이렇게 아기자기한 연못을 볼 수 있습니다. 축 늘어진 버들나무가 자연미를 더 배가해주네요. 반대편 연못은 잔잔하지만 비가 올 때는 마치 계곡처럼 변합니다. 노쿠푸켓의 인피니티 풀을 가성비 있게 즐기고 싶다면 저는 스튜디오 로프트를 가장 추천합니다. 전반적으로 넓고 깨끗하고 특히 비가 오는 우기에는 바다보다는 숲 풍경이 더 운치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저는 A103방이고요. 여기는 로비에서 꽤 먼 방에 속합니다. 이게 거의 끝인 것 같아요. 그리고 로비까지 가려면 등산을 해야 합니다. 툭툭이를 타는 게 낫겠죠? 두 번째는 월풀이 있는 프라이빗 로프트입니다. 127제곱미터, 약 38평인데 방 자체는 그렇게 넓지 않고 평면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방을 둘러싼 야외 테라스 공간이 대부분의 면적을 차지합니다. 저는 이 사진에 이끌려 월풀 타입의 객실을 선택했어요. 저 같은 사람이 많아서인지 실제로 예약이 빨리 마감됐던 객실 타입입니다. 앞서 보여드린 스튜디오 로프트가 1층에서 정원을 감상하는 뷰였다면 프라이빗 로프트는 그보다 9층에서 호텔 정원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앞에 풀빌라 타입의 객실도 구경할 수 있어요. 제가 풀빌라를 예약한 게스트라면 다소 불편할 것 같습니다. 풀빌라는 프라이버시가 중요한데 제가 본 풀빌라 중에서 이렇게 불특정 다수 게스트들에게 노출되는 위치로 설계된 곳은 처음 봤어요. 월풀 반대편에는 이렇게 호텔 외부 부지를 바로 볼 수 있는데 공사 중이라는 것 외에 별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객실은 깔끔하고 아담합니다. 마찬가지로 말린 망고와 캐슈넛이 세팅되어 있고 미니바 냉장고에도 마찬가지로 무료 음료수와 맥주, 생수가 준비되어 있어요. 화장실은 오히려 스튜디오 로프트 타입보다 작습니다. 블라인드를 열면 이렇게 숲 풍경을 보면서 목욕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월풀 풍경이 더 예뻐요. 마지막으로 소개할 객실은 힐빌라입니다. 바다 전망이라서 4박 중 2박을 이 타입으로 예약했는데 유일하게 비추천하는 객실입니다. 저는 개인 풀 배경의 사진을 보고 힐빌라 타입의 객실을 예약했는데요. 대부분의 힐빌라 타입 객실은 이 풍경이 나올 수 없는 구조입니다. 저는 H18 객실에 배정받았는데 이 객실이 힐빌라 타입 객실 중 중간층 정도에 위치했다고 보시면 돼요. 커튼을 열면 시티뷰와 오션뷰가 동시에 펼쳐져야 하는데 하단에 위치한 객실 지붕과 나무에 가려서 보이지 않습니다. 호텔 예약을 하루 이틀 해본 것도 아니고 저는 모든 방이 사진 속 풍경을 가지고 있지 않을 거란 건 당연히 예상했고 그래서 예약 전에 호텔 문의 메일로 제가 투숙하려는 기간에 사진 속 뷰가 나오는 객실 호수를 예약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객실을 요청하려면 요청사항에 뭐라고 써야 하는지 메일로 물어보고 확인 답변을 받은 뒤에 예약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뷰를 받은 것에 더 분노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강력하게 컴플레인하자 호텔에서는 사진 속 뷰가 보이는 호실은 이미 다른 사람이 투숙하고 있다며 다른 힐빌라 타입의 룸을 보여줬는데 상태가 더 심각했습니다. 호텔 내부 지도를 봤을 때 힐빌라 타입 객실은 24개인데 사진 속 뷰를 볼 수 있는 건 가장 하단층에 있는 객실 한두 개일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는 나무와 지붕 때문에 절대 저 시야가 안 나옵니다. 한 장의 사진만 올려놓고 나머지 23개 객실 모두 비슷한 풍경처럼 보일 거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건 소비자 기만이라고 생각해요. 적어도 나머지 대부분 객실에서 볼 수 있는 저 지붕 뷰가 정면으로 나온 사진을 한 장이라도 제대로 올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힐빌라 타입의 객실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서서 봐서 시야가 이 정도지 개인 풀에 앉아있으면 정말로 나무밖에 안 보입니다. 나무 보자고 10몇만 원 더 비싸게 지불하고 예약한 것이 아닌데요. 이어서 힐빌라 타입의 객실 나머지를 소개하자면 욕조 겸 샤워실이 있지만 다소 물때가 있어서 욕조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니바 맞은편에 행어가 있는데 캐리어를 올려놓을 공간이 넓게 설치되어 있어서 이 점은 편했어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무료 음료와 생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조식은 로비 라운지보다 한층 낮은 레스토랑에 준비되어 있고 인피니티 풀 바로 아래라 레스토랑에서도 멋진 뷰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뷔페식이긴 한데 종류가 많지 않고 태국식이라고 하기 애매하고 양식도 애매하고 마찬가지로 애매한 아랍권의 식단도 섞여 있습니다. 메뉴는 매일 조금씩 바뀌지만 대세의 지장은 없는 정도입니다. 호텔 예약 플랫폼 기준으로 노크 푸켓은 조식 무료가 아니라 조식을 유료로 추가 선택해서 결제해야 하는데 전 솔직히 하루만 조식을 예약할 걸 후회했어요. 이런 뷰도 한 번 정도 보면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건 룸서비스 메뉴인데 체력 안배를 위해 저희가 외출하는 동안 부모님께서는 룸서비스를 먹었는데 팟타이조차 맛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부모님께서도 호텔 음식보다 배달 음식이 더 맛있다고 하셨고 호텔 음식이 별로라는 후기가 많으니 결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레스토랑 옆에 헬스장도 있는데 긴 통창으로 열대나무를 감상하면서 운동할 수 있도록 만든 인테리어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노크 푸켓의 장점은 호텔 전체적으로 조경에 많이 신경을 쓴 점입니다. 길가의 꽃들도 예쁘게 심어놨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보여드린 카타비치, 푸켓 올드타운, 센트럴 플로레스타까지 하루에 셔틀버스를 몇 번 운행하는데 반드시 하루 전에 예약해야 합니다. 당일 예약은 절대 안 받아주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도 이용하지는 못했습니다. 해변가나 시내 관광지 모두와 접근성이 좋지 않은 호텔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만든 서비스인데 예약을 비롯해 운행 횟수 자체가 매우 적어서 실용적으로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노크 푸켓을 이용하는 이유는 이 인피니티 풀 하나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인피니티 풀만큼은 어느 호텔과 견주어도 기억에 오래 남을 장관을 볼 수 있는 곳임에는 분명합니다. 노크 푸켓의 칭찬과 불만 사항을 쭉 읊어봤는데 정리하자면 이 화면과 같습니다. 장단점이 매우 극명한 호텔에 속하고 이 장단점 자체에는 대부분의 투숙객들이 공감할 거예요. 다만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그 장단점이 더 크거나 작게 느껴지는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한 줄 평으로는 저처럼 4박씩 길게 투숙하는 건 권장하지 않고 한두 박 정도 인피니티 풀을 즐기기에 적당한 호텔이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단 한 명의 한국인도 만나지 않은
푸켓의 숨은 보석 같은 장소를 정리해서 보여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